오늘 영상에서는 방사능을 발견한 이야기, 초기에 방사능 연구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리 베크렐인데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X선 발견이었습니다. 렌트겐이 1895년에 X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근데 이 X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앙리 베크렐도 X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베크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인광체, 그러니까 뭐 야광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빛을 받았다가 어두운 데 있으면 다시 빛을 내는 그 인광체가 X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실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인광체를 햇빛에 노출시켰다가 그거를 다시 사진 건판에 옆에 이제 두면은 그러면은 뭔가 흔적이 남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인광체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것도 참 운이 작용한 것 같은데 날이 흐려가지고 이 인광체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못하고 그냥 실험실에 뒀습니다. 그늘 속에 그냥 이렇게 인광체를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진 건판에 이렇게 뭔가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사진 건판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인광체, 흔히 생각하는 인광체가 빛을 받았다가 다시 빛을 내는 이런 게 아닌 거 아닌가. 뭔가 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해봤더니 우라늄을 포함한 인광염이 뭔가 원인이 있더라. 얘네들이 햇빛을 받지 않고 그냥 어두운 데 있더라도 사진 건판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얘가 햇빛을 받지 않더라도 우라늄을 포함한 어떤 광물은 그 자체로 뭔가 신기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사능을 발견한 처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18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895년에 렌트겐의 X선 발견하고 그걸 연구하다가 이듬해 또 우연히 1896년에 방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우연히 사실은 뭐 겹쳤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20세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이죠. 이 무렵에는 사실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 완성이 되었고 뭐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X선 발견하고 방사능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웠던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리 베크렐은 이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죠. 자, 그다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마리 퀴리입니다. 마리 퀴리는 폴란드 출신인데 파리의 그 소르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박사 과정 들어갔고 남편인 피에르 퀴리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1897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라늄 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이거 한번 연구해 보라라고 추천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앙리 베크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하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찾아냈냐면 이 역청 우라늄과 그러니까 뭐 천연 상태의 어떤 광물 상태의 우라늄이죠.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이 나온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원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1898년에 폴로늄하고 라듐이라는 어떤 새로운 원소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이 강력한 방사능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각각 같은 해 7월과 12월 달에. 이거는 전에 없던 새로운 원소고 또 폴로늄은 그 조국인 폴란드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마리퀴리예요. 마리퀴리고 그리고 1902년에는 역청 우라늄광에서 라듐을 분리해냅니다. 새로운 원소를 직접 이렇게 분리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897년부터 1902년까지 한 5년 정도 걸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공동 수상하게 돼요. 이때 공동 수상자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앙리 베크렐 그리고 마리 키리 그리고 남편인 피에르 키리가 되겠죠. 근데 피에르 키리는
몇 년 안 있다가 1906년인가 그때 마차 사고로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1906년에 마리 퀴리는 파리 대학 최초로 그 여성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 여성이 뭐 물리학을 연구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는데 워낙 업적이 탁월하다 보니까 최초 여성 교수가 되었고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고 그다음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두 과학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뭐 마리 키리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여기 앙리 베크렐이 이제 2분의 1의 기여, 그리고 피에르 키리가 4분의 1의 기여, 마리 키리가 4분의 1의 기여. 이런 식으로 노벨상이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수상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그 앙리 베크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디스커버리 오브 이렇게 돼 있죠. 방사능을 발견한 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피에르 키리하고 마리 키리에게 수여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그 앙리 베크렐이 발견한 그런 그 방사능 현상을 굉장히 뭐 잘 연구를 했다. 그 공로로 이 세 명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1911년 마리 키리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내용입니다. 혼자 단독 수상을 했고 그 수상 이유를 보면은 여기 뭐 새로운 원소 라디움과 폴로늄을 발견한 공로, 그리고 라디움을 분리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화학상하고 물리학상 서로 다른 두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은 마리 키리가 아직까지도 유일합니다. 2번 받은 사람이 뭐 물리학 2번 받은 사람, 화학 2번 받은 사람, 그리고 뭐 화학상, 평화상 이렇게 받은 경우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물리, 화학상 이렇게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하나씩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마리 키리가 아직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마리 키리 집안이 참 대단한 게 이 1935년 노벨 화학상 내용인데요. 여기 이렌 졸리오 퀴리, 이분이 마리 퀴리의 딸이에요. 딸이고 여기 프레데릭 졸리오는 사위예요.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함께 공동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여기 그 이렌 이름 보면 이제 졸리오 퀴리라고 돼 있죠. 남편이 졸리오인데 거기에 그 자기 그 부모의 성도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졸리오 퀴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분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합성한 공로예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알파 입자, 알파선 있죠. 헬륨 원자에 그 알파선을 이용해서 뭐 기존의 원자핵에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전에 없던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그냥 평범한 방사능이 없는 그런 원소인데 거기 알파선을 때렸더니 새로운 방사성 원소가 되더라. 이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공로로 1935년에 노벨 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부모가 공동 수상하고 엄마가 다시 단독 수상하고 그 다음에 딸과 사이가 또 공동 수상한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노벨상 역사상 아마 이런 집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어니스트 러더퍼드인데요. 이분은 1899년에서 1900년 요때 그 방사선을 연구를 했는데 방사선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요걸 이제 알아냅니다. 그래서 알파선하고 베타선 요런 게 있다. 그때는 정체를 몰랐어요.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알파선하고 베타선 서로 다른 종류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 그걸 이제 감마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후에는 이 알파선이 뭐 헬륨 원자핵이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이 방사성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환된다. 이게 그 방사선을 내고 이게 물질이 이제 그 종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방사선이 나오는 게 뭔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원자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가 다른 걸로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연금술에 해당하는 거죠. 연금술. 방사성 원소가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다른 원소로 바뀌는 그런 연금술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사성 원소가 시간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게 원래 있던 양의 비례해서 줄어드는 비율이
그 비례하게 되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이게 증가하는 것도 뭐 인구 증가도 사실 뭐 똑같은 원리인데 어쨌든 방사선소가 감소할 때도 그 감소하는 비율이 원래 있던 양에 비례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반감기라는 개념도 이제 이런 말도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로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돼요. 1908년에. 그리고 사실 러더포드 하면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게 이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한 건데 이 원자핵을 발견한 것도 여기 이제 알파선,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그 얇은 그 금박에다가 알파선을 쏘아서 그 튕겨 나오는 걸 보고 원자핵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서 발견을 한 공로로도 유명하죠. 1911년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원자핵 발견한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한 번 더 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벨상을 더 이상 받지는 못하고 화학상 한 번 받은 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 물리학의 역사에서 이 원자핵을 발견한 것도 뭐 엄청난 일입니다. 원자 내부의 구조를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요.